네, 오늘 주식 종목은 한미반도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오늘 반도체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 올라가던데요. 오늘 보니까 반도체 이렇게 딱 치고, 네, 뭐 SFA 반도체도 미친 듯이 움직였고, 이 미래 반도체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, 서울 반도체도 어제 찍었죠. 서울 반도체는 결국엔 거래량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결국엔 좀 밀리긴 했는데 뭐 어찌 되었든,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도 올라. 근데 어쨌든 반도체만 붙었다 하면 다 올라갔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한미 반도체 이거 완전 신고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얘 이제 큰 파동을 또 넘겨가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뭐 다음 목표 지점들을 잡는다면 좀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는지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볼 거고, 그 다음에 좀 핵심 포인트들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 그런 것들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우선 오늘 이게 반도체 근데 올라간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거든요. 근데 그거 말고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미증시도 마찬가지였고,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, 마이크론, AMD가 전부 4%가 넘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.16% 상승을 했고, 요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좀 이어지면서 오늘은 좀 이 흐름들이 이어나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지금까지 이제 2차전지 쪽 흐름으로 이렇게 좀 약간 크고 우량하고 좀 약간 방향성이 잡혀 있었던 것들이 보통 2차전지 쪽이었는데, 약간 이것들이 좀 다시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약간 턴이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올라간 이유는 뭐 한미 반도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자체에 힘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렇게 보고 다른 것들은 뭐 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제 승소했다는 소식도 있었죠. 뭐 이런 소식들 가지고도 같이 뭐 이쪽 업종에다가 어차피 테마랑 업종이라는 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, 그래서 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고 뭐 재무야 볼 게 있겠어요. 뭐 반도체야 뭐, 예, 뭐 한비 반도체 지금 뭐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유보율 3000% 조금 안 되는 수치, 엄청난 거죠. 부채 비율은 16%밖에 안 돼요. 16%밖에. 보통 그래도 한 80%, 뭐 좀 적으면 60%까지는 유지를 하는데 16%면 그냥 부채 그냥 없다.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이자 부상 비율이 그러니까 923배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. 재무는 100점입니다. 예, 간만에 또 100점짜리 하나 나왔네. 이 정도를 100점이라고 안 하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 할 종목 없어요. 100점입니다. 100점. 뭐 하나도 깔 게 없잖아요. 예, 지금 매출액도 계속 뭐 이번에 살짝 뭐 비슷한 정도 수치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면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보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계속, 더군다나 지금 시가총액 2조죠. 이런 정도 종목들은 결국에는 재무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. 경향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거죠.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되고, 그게 기본 목적이잖아요. 그 기본 목적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주가는 뭐 물론 저평가 고평가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결국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저는 신고가 넘어가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, 아주 멋지게 랠리를 펼치고 있다가 이번에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틀어주면서 신고가를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넘어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,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최고치 거래량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정말로 이게 변화의 조짐이 진짜 이 형성이 될 때 보통 이런 최고치 거래량을 뽑는 거고, 더군다나 요날이잖아요. 요날인데 최고치 거래량을 어딜 건드리면서 이게 터졌어요. 딱 신고가 라인, 최고가 라인을 딱 건드리면서 터졌잖아요. 뭔가 너 이제 슬슬 뭔가 변할 수 있겠구나. 뭐 물론 이게 해석 방식이 정답은 없어요. 그냥 물론 어느 정도 그냥 경험과 느낌으로 분간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. 이게 양쪽 다 말이 되긴 하거든요. 신고가 건드리면서 이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 정도 상황이었겠죠. 너 이제 슬슬 물량 소화를 하는 거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여기 건드려보고 여기 심리적 저항도 좀 약하게 좀 만들어 놓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소화 작업 거치고 갈 수 있겠구나, 이렇게 봐도 되지만 사실 반대로 해도 말이 되기는 하거든요. 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 좀 덜었구나, 이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 말이 되는 건 맞아요. 그래서 정답이 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이 머릿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. 뭔가 너 변화가 생기겠구나, 이 정도 힌트만 알아도 나머지는 대응으로 해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 변화가 생겼어? 그럼 뭔가 위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. 원래
값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. 위기랑 기회는. 그래서 보면은 난 이런 식으로 대처 라인 나오면은 대처 라인 딱 잡고 한번 시도도 해볼 수 있겠다.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구상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지금 지나고 나서야 사실 돌파가 나왔으니까 너 여기서 물량 소화한 거구나, 산물량이구나, 이렇게 지금은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는 뭐 물론 전반적으로 많은 이런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각해서 봤었을 때 충분히 위로 간다라 쪽으로 좀 더 힘을 줘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는 있긴 했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항상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떴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뭐 요거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가 생기겠구나 정도로만 우선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 좀 관찰 좀 하다가 뭔가 괜찮은 자리들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그냥 한번 뭐 이 낚싯대에다가 이 미끼를 살짝 걸어가지고 던져본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손절 딱 짧게 잡아놓고 시도해보기는 좋다. 그래서 이런 신고가를 어차피 건드리는 것부터 사실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, 이게. 근데 이걸 건드렸는데 거기서 최고치를 뽑았을 때,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집중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산 물량이었죠. 산 물량이었고 여기서 더 안 뺐죠. 딱 장대 양봉 절반 밑으로도 안 깨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힘싸움 좀 하다가 결국 저점이 잡혔잖아요. 잡히고 나서 이제 깨트리지 않고 바로 또 추가 슛으로 보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,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시세 한번 태우면 진짜 그냥 무한정 길게 가는 게 진짜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에요. 괜히 뭐 우량한 종목들 하는 게 이게 물론 이 소형주들 좀 우리가 표현하는 막 잡주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불나방처럼 탕 이렇게 쳐주는 느낌 있죠.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먹을 때나 좋은 거지,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로 끌고 가면서 사실 비중 관리만 좀 잘하고 길게 가져가면서 그냥 딱 봐도 추세가 그냥 꺾이질 않잖아요, 이런 종목들은. 그래서 이런 우량한 종목들은 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 거의 안 꺾이고 자꾸 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여기를 돌파를 했다, 앞으로도 계속 시세를 태우면서 좀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, 물론 지금은 진입자리 떠났어요. 지금 들어가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. 네버예요. 지금은 한참 떠났죠. 진입자리로 볼 수 있었던 구간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서 그래요. 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고, 가장 베스트는 뭐 밑에서부터 시세로 그냥 끌고 가고 있던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. 이미 한참 떴기 때문에 이제 진입자리는 다 떠났어요. 끝난 파동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유리한 고지는 이미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되, 이런 것들은 그냥 시세로 길게 끌고 가면서 넉넉하게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라인이 목표 라인들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, 제가 이제 파동이 넘어가는 것들을 항상 이게 딱 모아놨던 만큼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이게 우선 단기 파동이랑 장기 파동 두 개가 지금 같이 얽혀져 있어요. 이게 종목 자체가. 큰 흐름은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죠. 저기서부터 고점, 2021년도에 고점 딱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찍었다가 끌어올리고, 이 하나의 파동이 이거 하나잖아요. 지금 파동 자체가. 그래서 이 큰 파동이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 값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하나의 층을 만들어 놨고 이게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상 이게 두 개가 맞물리는 지점 정도 사이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선 뭐 대략적으로나마 좀 계산을 해본다라고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90%, 100%짜리 파동이니까 한 4만 원 좀 안 되는 수치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는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들 예시로 이해를 해드릴게요. 이게 뭐 물론 제 채널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제 관점이 무슨 관점인지 이제 그냥 단번에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, 하나의 파동을 썼잖아요, 이게. 그럼 이 파동을 넘겨요. 보통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격을 벌려주면 파동이 넘어가요, 이게. 이 파동이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큰 흐름상 봤었을 때 여기까지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오죠. 그러니까 한 칸 정도는 보통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, 이게. 가능성상 물론 100%는 아니에요. 이것도 지나가고 난 걸 하다 보니까 더 맞아 떨어져 보이는 그 느낌이 있는 거긴 하지만, 다음 이 신고가는 어차피 목표가 라인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힘 모았던 만큼 터트리면서 나간다. 근데 이건 큰 흐름을 한 번에 넘긴 파동이기 때문에 이만큼 간 거고, 요 속에서 요 밑에 이 단기 파동도 하나가 있잖아요. 짧은 파동도 하나가 있잖아요. 여기서 이 파동도 같이 올라가는데 우선 단기 파동쯤 왔었을 때 요 반응들을 눈여겨 보시다가 이탈이 안 나오면 큰 파동까지 넘어가는 거고, 나오면은 단기 파동만 연결시켜 놓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갈 가능성이 높다,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봤었을 때는 요 정도 힘을 지금 끌어서 올리고 있으니까, 여기가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
25% 정도 되죠. 25%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언저리까지는 그냥 칠 가능성이 높고, 그 정도까지 갔었을 때 우선 1차적으로 분할 익절 하는 건 괜찮습니다. 1차적으로 단기로 분할 익절 정도 살짝 끊어주는 건 괜찮고, 그 다음에 거기서 반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. 지금 딱 쐈잖아요. 지금 쏘고 나서 찍고 뭐 살짝 무너졌다 조정받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저점 잡아줄 때 딱 저점 라인들 내가 익절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 딱 단기 파동 연결이 됐어요. 그럼 여기까지 왔었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해주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탑로스를 딱 걸어두는 거예요. 내가 최소한 여기 안 깨지면 가져가고 익절 챙기고, 이거 깨지면 익절 챙기고 안 깨지면 가져가겠다라고 보면서 장기 파동까지 한 방에 넘어가는지 보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한 3만 원 좀 안 되는 언저리까지는 단기 파동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 뭐 익절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분할로 좀 익절을 해줘 놓고, 그 다음 그림들을 이제부터는 손실로 볼 필요 없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졌다가 뭐 다시 자리 잡고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딱 잡아놔요. 그냥 2m로 떨어지면 그냥 익절하고 나오는 거야. 만약에 그냥 가주면은 큰 파동까지 약간 넘어가는 파동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딱 안전벨트 걸어놓고 그 다음에 홀딩하면서 큰 추세 좀 보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는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고 큰 파동이 넘어간 자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4만 원 정도까지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3만 원대 부근에서 한 번, 그리고 4만 원대 부근에서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처를 해나가면 목표가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, 이제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 정해졌죠? 여기잖아요. 이제 여기 잡고 끌어올렸잖아요. 올라갈 때 파동은 이게 결국에는 한 번 영역에 머물렀다가 자리를 잡고 끌어올린 자리들은 이제 다시는 깨지 않아요. 이번 파동에서는 꺾일 놈이라면 깨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18,000원 정도가 꺾이면 이제 이번에 가고 있는 이 흐름은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느낌을 안전벨트 지금은 여기다 걸어두시고 위에서 저점 높여가면은 그런 구간들로 좀 바꿔가면서 보시든 그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어찌되었든 이런 종목 들은 길게 가니까 뭐 여유 가지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막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막 변동성 막 음봉 미친 듯이 떨구고 이런 종목 부류는 아니라서, 그래서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계획대로 좀 잘 이행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하는 걸로 하고,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